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 세 분 나와 계십니다. 유진초이 사대선 최범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유진초이 사대선 최범입니다. 여보세요. 네. 최범이 아니고 초이범이죠. 네. 왜 할아버지랑 성이 다르냐고. 네, 왜요? 유진초이가 아니라 유진초라고 하던가. 네. 초이범이라고 하던가. 맞죠?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병헌님은 살아계십니다. 자, 그다음에 경기도당 김지호 대변인 나와 있습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을 파면하라. 김지호였습니다. 예. 준비를 어마어마하게 했구나 아주. 항상 머릿속에 그것만 있습니다. 아, 예. 내란 속에 파면하라. 우리나라에서 가장 애국자예요. 자, 그리고 그 옆에는 자, 경기 용인 을 국회의원 손명수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용인시열 손명수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분이세요. 낭만 가객. 무대 위에 올라와서 네. 다른 목마른. 자, 야, 용인은 우리가 싹 쓸어왔죠. 네, 4명 다 저희 가불병정 다. 네, 네, 그렇습니다. 아, 여러분 무려 이분은요 국토부 차관 출신입니다. 그러니까요. 고속도로 종점 바꿀 수 있어. 엄청난 이력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네, 31년 했습니다. 공무원. 아, 그러셨어요? 네, 한 달 빠진 31년. 30년 넘은 공무원 중에서 제일 재밌는 분이세요. 네. 대한민국 역사상. 31년 했는데 제일 많이 들은 말이 공무원 같지 않다. 가수신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실제로 가수라면서요. 일집을 내셨다면서요. 아, 정말. 앨범을 이제 녹음을 했는데 이제 뭐 가수 활동을 한 건 아니니까 실제 가수라고 하긴 그렇고요. 공직에 있을 때 좀 계기가 있어서 제가 세 곡을 썼는데 와. 이제 후배가 녹음합시다 그래가지고 세 곡을 녹음을 했습니다. 근데 뭐 실제로 가수 활동을 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성남에 살다 보니까 네네. 용인 정가 소식도 자주 듣는데요. 네. 용인에 4개 지역구가 있는데 우리 손명수 의원님 지역구만 손명수 의원님 오실 때 아주 환영 분위기로 다른 데는 좀 시끄러웠습니다. 뭐 누가 하네 내가 하네 이러면서 조금 이제 경선으로 다툼이 있었는데 여기는 그냥 개동 당겨서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용인시가 사실은 국토부 차관 출신의 이런 전문 정치인이 온다는 것에 굉장히 기뻐했다고. 대환영했다고. 예,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지금 사실 이제 말씀을 주셔서 지금 용인이 한 최근 20여 년 동안 인구가 4배 이상이 늘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110만을 넘어서고 있는데 인프라가 너무 부족해요. 인구는 크게 늘었는데 철도도 거의 없고 분당선 하나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말도 많은 경전철 하나 있고 그 분당선마저도 좀 가다가 수원으로 빠져버려요. 그래서 철도 혜택을 많이 못 보고 있고 버스로 주로 이제 출퇴근을 하시는데 너무 불편하시고 또 문화체육 인프라도 너무 부족하고 그래서 제가 딱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대변인님 말씀 주신 것처럼 주민들께서 많이 좀 사랑해 주셨고요. 제가 열심히 해서 광역 버스 지금 체감이 가장 높거든요. 출퇴근하는데 이번에 서천에서 서울역까지 가는 광역버스 노선 하나를 새로 신설을 했어요. 그게 또 최단기간 만에 거의 5개월 만에 4월 1일부터 운행을 개시했습니다. 주민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그거 말고도 한 4대 정도를 또 증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출퇴근 불편을 조금이나마 좀 야당 의원인데도 이러시면은 여당 의원 되면은 용인이 완전히 빗가분쩍해지겠네. 용인이 실제로 하이닉스 반도체, 삼성 반도체가 들어오고 용인에 뭐 플랫폼 시티 그다음에 반도체 집적 굉장히 앞으로 좋아질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용인 시민들은 지하철이죠. 맞습니다. 그러네. 철도를 많이 놔야 돼요. 지하철이죠. 네. 자, 근데 국토부 차관다시고 인재영입 되셔 들어오셨는데 이 국회의원 되자마자 아니 온갖 개고생을 다 하다가 내란 사태까지 맞은 상황이에요. 맞아요. 손명수 의원한테는 예. 어떠세요? 지금 적응이 되십니까? 지금 사실 작년 12월 3일 이후로는 오로지 이 내란 종식 이 한 생각만 하면서 지금 사실 잠을 잘 못 자요. 깊은 잠을 잘 못 자는데 12월 3일 윤석열이 내란 그 계엄을 비상계엄을 하고 그때 저도 담 넘어 들어갔거든요. 담 넘어서 들어가서
12월 4일 새벽 1시쯤에 저희가 이제 표결을 해서 계엄을 해제했는데 그때 그 순간 버튼을 누르는 순간에는 정말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국회의원 된 보람을 정말 느꼈던 순간이고요. 저는 후회하신다고 하실 줄 알았어요. 이렇게 개고생하는지 몰랐다. 아닙니다. 지배를 그 갈 수가 있네. 순간은 아무 생각이 안 들었어요. 처음에 계엄 얘기를 듣고는 빨리 들어가야겠다. 네. 내가 어떻게든지 150명 중에 한 명이 돼야 된다. 150명을 채워야 된다. 오로지 그 생각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제 담 넘어 들어가서 다들 모이셔가지고 다들 정말 긴장된 마음으로 오셨는데 그래도 2시간 만에 저희가 해제할 수 있어서 아직도 내란이 끝나지 않았지만 이제 내일 역사적인 날인데요. 드디어 파면 선고가 되면 그 정말 넉 달 이상 지금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아스팔트 위에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이 고생 이제 끝내고 새로운 대한민국, 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만들어야죠. 맞습니다. 저는 그날 국회를 지킨 손명수 의원님 같은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진짜 애국자 영웅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모르고요. 지금 밝혀지는 화면으로 보면은 진짜 불상사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터지면 사실은 위정자들은 도망가기 바쁜데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국회를 지켰다. 너무 자랑스럽고요. 그 시간에 국민의힘의 80% 국회의원들은 국회를 버리고 도망가 있었다. 그렇죠. 도망갔다. 그들은 국회를 버렸다. 이렇게 규정됩니다. 자,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제 뭐 국토부 차관도 하신 분도 영입한 이유는 여러 가지 다 포석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 저기에 바둑 둘 때처럼 포석이라는 걸 놔서 아주 거루 인재 영입한 분 중에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정치인은 공무원 출신, 국회의원 매력 있어요? 가수여야지. 그 무대 위에 올라와서 진짜 그 있잖아요. 그렇다고 만약에 이런 선명수 의원 같은 분들이 무대 위에 올라와서 계속 노래만 불렀다면 굉장히 노래를 더 잘하셨을 거예요. 뭐 컨디션도 안 좋은 상태에서도 듣는 노래에 오히려 가수 같지 않고 노래 좀 한해하는 느낌. 근데 저번에 그 현장에 나갔더니 저분 국회의원이야? 사람들 깜짝 놀래는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냥 나와서 연설하시는 것보다 기억을 훨씬 더 많이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노래로 발언하는 국회의원이라고 이렇게 야. 소개를 드렸는데요. 사실 제가 노래를 하게 된 배경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12월 3일 그 내란 일어나고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을 했는데 바로 탄핵이 안 됐잖아요. 네. 12월 7일 날 1차 그 시도에서 저희가 그게 부결됐어요. 사실 투표 불성립 200명이 안 돼 가지고 14일 날 이제 가결이 됐는데 저희가 사실 그때까지 국회에서 다 숙식을 했습니다. 국회를 사수해야 된다. 네.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그러면서 그 로텐도홀에서 이제 돌아가면서 릴레이 발언을 밤 12시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 국회의원들도 지치잖아요. 거의 주제는 한 가지고 그거를 계속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니까 너무 지치잖아요. 그래서 원내대표께서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가 저한테 손 의원은 우리 너무 지금 힘들다 지치고 손 의원은 발언 대신에 노래를 좀 해라.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노래 잘하는 거 알고. 네,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가 조금 이제 서로 잘 알아서 박찬대 원내대표도 노래를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노래를 좀 그분도 엊그저께 노래 예, 또 노래하셨죠. 맞네. 그래가지고 이제 손 의원은 기타도 치잖아. 그러니까 좀 힘 좀 내게 노래를 해라. 그래서 제가 로텐도홀에서 사실은 그때 타는 목마름으로 그때 불렀어요. 데뷔를 했죠. 그때 이제 불렀더니 다들 좋아하셨어요. 찡했을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촛불 행동에서 12월 13일 날 이승환 씨가 그 무대에 오르셨을 때 제가 그 전에 올라서 광야에서를 불렀습니다. 이승환 같은 무대. 제가 20만 앞에서 데뷔를. 근데 그렇게 노래하고 다음 날 가결이 됐잖아요. 네. 탄핵이. 다행이죠. 정말 그때 감사했습니다. 멋있어. 근데 사람이 있잖아요. 그 좀 엉뚱한 얘기 될지 모르겠는데 북한 뭐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북한에서는요 학교를 다 졸업한 뒤에 악기 하나씩은 무조건 다루게 돼 있어요. 약간 좀 뭐 저 예능 같은 것도
예술 같은 것도 좀 느껴보라 그래갖고 피아노든 기타든 뭐든 간에 다루게 돼 있는데 사실 악기 하나 다루는 국회의원 다 멋있잖아요. 드라마에 나오잖아요. 감사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네네. 자, 여기까지 하시고 선명수 의원과 함께 시사를 한번 털어보겠습니다. 네. 자, 운명처럼 다가온 윤석열 탄핵 마지막 날이 지금 하루도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이요, 오늘이 제주 4.3 맞습니다. 이잖아요. 네네. 오늘 이재명 대표가 한 말입니다. 제가 4.3 배지 달고 왔습니다. 네. 4.3은 대한민국 정부 최초의 계엄령이다. 맞죠? 공교롭게도. 맞습니다. 네. 그 추정치가 제주도민 5만 명이 돌아가신 사건입니다. 추정치가. 4.3 제주에서 돌아가신 그 분들 똑같은 명분과 논리로 5.18 때 광주 시민을 또 그렇게 죽였습니다. 그 자들이 지금 현재 내란 세력인 거예요. 굉장히 운명적으로 저는. 방금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는 저 빨간 배지가 동백꽃 배지잖아요. 네. 지금 의원님도 저도 하고 이거 계시고. 예, 네. 이게 4.3 배지입니다. 근데 저희가 진짜 최근에 밥 먹으러 식당 갔다가 듣고 충격적인 이야기였는데 이걸 이제 구구 유튜브 쪽에서 그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걸 달고 나왔을 때 맞습니다. 저게 공산당 배지다. 그래서 빨간색 공산당 배지였다고 그런 방송을 한 걸 들었었는데 정말 식당에서 그 주인 아주머니가 오늘은 우원식이 공산당 배지 빼고 나왔네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오늘이 이제 4.3이 됐으니까 그 배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좀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 식당 그다음부터 안 안 갑니다. 가기로 했어 우리가. 뭐 저런 분들이 다 있나. 그냥 공산당 배지가 아니고요. 중국 공산당 배지라고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심지어 윤석열도 그 배지를 차고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4.3을 오염시키고 있더라. 자, 이제 윤석열 탄핵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정말 떨리긴 하네요. 하루도 안 남다 보니까. 윤석열 파면 D-1. 저는 핵심은 이거라고 봅니다. 윤석열 파면이냐 아니냐의 가장 핵심은 박근혜와 견주어도 헌법 수호 의지가 있냐 없냐. 헌법 수호 의지가 있냐 없냐는 이 사람이 반성했냐 안 했냐랑 똑같은 말이에요. 반성 안 한 사람은 또다시 똑같은 짓을 한다. 박근혜 때도 마찬가지인데 헌법 수호 의지 그다음에 국민들이 봤을 때 윤석열이 돌아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 두 가지를 헌법재판소가 판단한다 이런 얘기예요. 박근혜 때 한번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 파면이에요. 윤석열이 파면되는 가장 핵심이 이게 될 거라는 거죠. 포괄적으로는. 그러니까 뭔가 잘못을 하기는 했어. 그래서 내가 윤석열한테 꼬치 진짜 여러 번 했거든요. 대란 일어나고 나서. 즉각 국민한테 담화문 열어서 정말 죽을 죄를 졌다고 기자회견 한 10번쯤 하면은 헌재가 봐줄지도 모른다. 안 했잖아. 한 번도 안 했죠. 예. 반성 자체를 안 했잖아요. 뭐 이후에 나온 증언들을 보면요. 헌법 자체를 제대로 속지도 못하고 대통령으로서 국회를 해산할 수 있었는데 내가 안 했다. 뭐 인심 쓰듯이 얘기하잖아요. 저는 윤석열 내란 속의 피의자의 지난 3년간 대통령으로서 활동을 보면은 그냥 불황당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불황당 진짜 무례한 불황당 정말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비교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최순실이라는 사인에게 국정에 개입하도록 한 그것이 직권남용이고 헌법 수호 의지가 없었다. 이 두 가지로 파면이 됐거든요. 그런데 비교해 봤을 때 윤석열은 너무나 명백한 헌법 위반 사항이 너무 많고 또 헌법 기관을 국헌을 문란하게 한 그러니까 헌법 기관을 작동을 못하게 국회와 선관위를 무장한 군인을 시켜서 침탈을 했잖아요. 이게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죄가. 거기에다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박근혜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수사도 안 받고 회피하고 근데 그게 윤석열은 훨씬 심하죠.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도 경호처 시켜서 저항하고 아예 수사기관에 출두도 안 해버리고 묵비권 행사하고 잠깐 있는 동안에도 그래서 헌법 수호 의지가 너무나 없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중대한 점이
그러면 복귀했을 때 국가의 이익을 형량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윤석열이 복귀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많은 보수 평론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망한다. 그렇죠. 폭망한다. 오늘이 마지막 방송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경제 완전히 폭망할 거고 외국인 투자 다 빠져나갈 거고 이거는 내란 정말 내전이 일어날 거고 그래서 이 비교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거는 8대 0입니다. 자, 경우의 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보수 쪽에 돌리는 게 이제 5대3 기각. 중도 보수 성향 재판관 3명이 기각 각하 입장을 고수했을 것이다. 이게 이제 김복형, 조한창, 다음에 정영식 이렇게 가능성 없어요. 이따가 다시 설명해 드리고 이 사람들이 바라는 건 4대4까지도 봐요. 또 실제로 저런 식으로 돌리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만 왜 저게 헌맥락한지는 따로 이야기해 보고요. 가장 그 다음에 요거 7대1 또는 6대2 그래서 인용되고 파면된다. 이것도 사실은 가능성 없어요. 없습니다. 네. 실제로는 지금 답은 나와 있다고 봐요. 8대0. 맞습니다. 가장 네. 네, 죄송해요. 예. 가장 명확한 증거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헌재가 마은혁 임명 저는 한덕수를 돌려보낼 때 이거 위헌 위법하다고 했으니까 마은혁을 임명해라고 했잖아요. 네. 그렇죠. 안 했잖아요. 안 그렇죠. 했죠. 마은혁 임명할 때까지 난 기다린 거라고 봐요. 헌재가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계속 수일 동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헌법재판소는 처음부터 파면이었다. 저는 이견이 없다고 봐요. 문제는 만약에 아까 그 숫자 중에 5대3 5대3을 한번 생각해 봐요. 5대3 8명에서 마은혁이 임명됐다 그러면 6대3으로 인용되겠죠. 마은혁을 임명 안 한 상태에서도 윤석열은 파면이란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렇게 나오면 있잖아요. 어떤 국민이 저걸 받아들이겠어요? 마은혁 임명 안 했는데 임명도 안 해서 이게 기각됐다고 하면 이걸 누가 받아들이겠냐고. 받아들일 수가 없죠. 마은혁 임명했어도 내란 현행범의 탄핵 심판이 기각된다고 하면 국민이 그걸 봐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5대3이라고 하는 저것 중에 마은혁이 안 들어가 가지고 기각되는 경우 그럼 헌재 입장에서는 기각이 아니라는 자신감을 이번에 난 보인 거라고 생각해요. 마은혁 임명하지 않고 기각되는 경우는 어떤 국민도 그걸 납득할 수가 없다. 그래서 분명히 마은혁 없어도 일단 파면이다.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5대3일 경우에는 아예 선고를 하지 않겠다고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때 심판할 때 헌재 스스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선고하지 않는다. 한 사람이 와서 이 결과가 뒤바뀔 상황에서는 선고할 수 없다. 헌재 스스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5대3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런 경우는 말이 안 됩니다. 네. 4대4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저쪽 보수 쪽 인사들이 진지하게 나와서 4월 4일을 택한 이유가 4대4다 이런 이야기를 진지하게 합니다. 정말. 그 제가 진짜 얘들은 좀 누가의 무속 같은 거야. 깜짝 비과학적인 놀랐어요. 거. 근데 그쪽은 그게 가장 과학적이라고 합니다. 네. 4대4.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가만히 들어보면 아 대한민국이 참 자유로운 국가구나. 사실 이게 왜냐하면 윤석열 내란 수계 자체가 뭐 내란 수계 혐의지만 국가 반역자 아닙니까? 군을 동원해가지고 아니 또 본인 저는요 최소한 정말 그런 반역 내란을 일으킬 것 같으면 본인이 기관단총 들고 와가지고 설치든가 했었어야 되는데 본인은 나타나지도 못하면서 그 어린 청년들 군인들 시켜가지고 지금 이 청년들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아니, 장교들 어떡하냐고요. 근데 이 국가 반역자에 대해서 이렇게 떳떳하게 5대3이다 4대4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아, 대한민국이 참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구나. 언론, 출판, 결사의 자유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극우들 내피셜에서는 4대4 기각이야가 저쪽에 엄청 놀아요. 네?
4대4 기각이라고 저쪽에서 엄청 돌아. 그 제가 이제 보수 패널들한테 물어봐. 음. 인용입니까 기각입니까? 뭐 이렇게 예상합니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아니 당신이 기각이었으면 좋겠어 인용이었으면 좋겠어 물어보면 그런 무례한 질문을 저에게 한단 말입니까? 아 진짜 그러더라고요. 국힘 쪽은. 국정으로 다시 돌아가봐. 톤다운 한번 해봐죠. 쟤들이 주장했던 건 기각할 명분이 없어요. 그래서 각하를 외친 거예요. 처음에 그랬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 하잖아요. 내가 재판관인데 이 사람을 기각하려고 했더니 판결문을 써야 되잖아. 그렇죠. 판결문에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최소량의 법칙 5가지 중에 하나라도 위헌이면 탄핵 사안이 되는 거예요. 5가지를 전부 다 위헌 위법하다고 말할 수 있는 재판관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헌 위법하지 않다고. 그러니까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고도 윤석열 파면인 게 확실하기 때문에 선고 내리는 건 맞고요. 마은혁이 없어서 6대3 같은 걸로 이게 기각되는 사태가 벌어지면 진짜 폭동이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지점 지워버리시고 그러면 4대4나 뭐 5대3 외치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 헌법재판관들이라는 게 아무리 보수 쪽 인사라고 해도 그 뭐 판사라고 하는 그 직업을 지금까지 뭐 짤짤이 썼다겠어요? 판결문을 내가 써야 되는데 이러한 이유로 맞습니다. 이거는 기각이야라고 쓸 수 있는 판결문을 누가 있겠냐고요. 쓸 수가 없죠. 저는 제가 진짜 확언하는데요. 대한민국 법관만큼 대한민국 법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그럼요. 때문에 지금 불황당이 와가지고 대한민국 법치를 그냥 땅에 떨어뜨리고 이 계엄이라는 것 자체가요. 사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건데 사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그 행위에 대해서 아무런 처벌을 안 한다? 아무런 징계를 안 한다?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표피적으로 판사들 마음속에 들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야, 이 사람은 보수적 추천이고 그러니까 기각이야라고 외치는 건 최소한 일반인 그거는 그럴 수 있는데 전문가들은 그따위로 분석하면 안 되죠. 그런 사람도 없고요. 이게 헌법재판소라는 기관 자체가 87년 민주화의 산물로 그 세워진 88년부터 이제 이게 그 시작을 했거든요. 네. 87 헌법 체제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헌법재판소의 존재의 자체가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고 헌정 질서를 최후의 보루입니다. 이 헌법재판소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도 당시에 5명의 재판관이 보수 성향으로 분류가 됐지만 8대 0으로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다. 그리고 지금 인권위원장을 하고 있는 안창호 지금 인권위원장이 당시 헌법재판관이었습니다. 보수. 그분이 보충 의견을 냈어요. 이거는 역사, 대한민국 미래 역사를 위해서 파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헌법 수호 의지가 없는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직에 복귀하는 건 용납할 수 없다고 안창호 재판관이 당시에 맞아요. 보충 의견을 냈습니다. 그 정도로 그래서 저도 지금 너무 이게 늦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3월 7일 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내란 수계가 구속 취소돼서 다시 석방되다 보니까 국민들이 지금 너무 불안해하고 계시고 그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계시지만 헌법재판관들이 그 어떤 분도 헌법 수호 의지 그리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지켜야 된다는 그 점에서는 한 분도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논리로 기각 가능성은 0이에요. 0. 그러면 남아 있는 거는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이 1명 또는 2명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지만 저는 그 나머지 2명이 소수 의견으로 나는 윤석열을 지키고 싶어요 할 수 있는 재판관이 있을까요? 없죠. 난 불가능하다고 봐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전원일치로 가면서 뭐 5가지 사안 중에 이러이러한 정도는 파면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 정도의 소수 의견이 조금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요거를 지금 극우 쪽 입장에서는 야, 뭐 김복형이 조한창이 정의영식이 이 사람들은 기각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쪽 나머지 중도하고 진보 쪽이 5명이 있기 때문에 5대3은 확실해. 이렇게 계속 내피쇼를 돌린다는 거죠. 그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자, 지금 결정문 작성이 들어갔다고 해요. 실제로는. 그리고 마지막 평결은 아마
11시 이전 한 10시쯤부터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그 대법정 바로 뒤에가 방이 하나 있다고. 거기서 마지막 결론을 내고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이 판결문을 작성하는 사람은 주심이 하는 거예요. 정영식 주심이 하는 거고 요거 의견을 모으는 건 지금 헌법재판소장 또는 권한대행이 하는 거거든요. 그 문영배 재판관이 4대4나 5대3 기각인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면 문영배 재판관은 퇴임하기 전까지 결론 안 내리고 나갔을 거예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문영배 재판관이 그렇게 간단한 사람은 아니라고 좀 보고 이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작성문을 쓰고 있는 것 같고 근데 문제는 여기서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윤석열이 파면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거는 그냥 확정입니다. 본인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문제는 없고요. 그 탄핵 한덕수 이번에 총리 탄핵할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선고할 때도 주문을 말씀하시기 전에 시간까지 확인을 합니다. 문영배 그 권한대행께서 자 지금 몇 시 몇 분입니다. 확인하고 주문을 딱 읽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주문이 낭독되는 순간 이거는 확정입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이거를 안 받아들이고 말고 할 수가 없어요. 선택권이 없다. 선택권이 자, 없어요.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 사형이 순간에 딱 대통령 지위가 사라진다. 사라집니다. 네. 그럼 바로 방 빼야 되는 거잖아요. 방 빼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도 하루 이틀 걸렸어요. 나오는 데는. 그때는 그 박근혜 집이 아마 난방이 안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공사한다 그렇게 시간이 그런 좀 게 아니라 있었는데 기각 확신하고 있다가 네. 쫓겨나는 상황인 거예요. 또 이삿짐 네. 싸고 하려면 또 하루 이틀 시간. 근데 제가 아까 그 승복 이야기는 네. 승복 하나하나 달라지는 건 없지만 네.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그래도 상식적인 사람들은 윤석열이 그래도 국가기관의 결정이니 승복할 거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받아들인다라는 메시지를 안 내고 왜냐하면 난 이렇게 보거든요. 윤석열이란 사람의 성정상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내는 순간 있잖아요. 자기를 극렬하게 지켰던 구구들의 지지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나는 끝까지 항전하겠다는 의미를 갖고 관저에서 안 나간다. 그 힘을 갖고 네. 이제는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를 내가 낙점하겠다까지 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 머릿속에는 승복, 포용이라는 단어가 없는 사람이고요. 없어. 이번에 최근 며칠 전에 심평 변호사하고 윤나김, 윤상현, 나경원, 김기현 의원하고 새로운 대한민국 본인의 최후 변론을 기반으로 한 책까지 냈습니다. 결국은 지금 대선 주자들이 너도 나도 책을 내는데 왜 우리 후보들은 책을 못 내냐.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책도 우리 같이 내고 다음 조기 대선이 만약에 오면 나를 중심으로 나의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되고 나를 지켜주는 당권 주자가 당대표가 돼야 나와 김건희를 지킨다. 저는 그렇게 불복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구속이 안 된다면 보수 유튜브 구구 유튜버로서 전환기와 함께 유튜브를 싹 돌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구구 지지층, 세이브 코리아, 정강원 다 같이 몰려다니면서 아주 그런 장애 집회에 열중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이 얘기를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가 했습니다. 대표가 아니죠. 의원이 했습니다. 네. 저 만약에 네. 이제 내일 파면 선고가 나면 제일 먼저 쿠팡에다가 이 유튜브 장비를 주문을 할 거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바로 유튜버로 데뷔하실 거다. 그러니까 이 승복이라는 게 그냥 딱 공서체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승복합니다라고 안 할 것 같다. 그렇다고 반발도 못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 상황에서 이제 윤석열 TV 구독 이딴 짓 하고 다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국민을 위한 김지호 대변인 얘기가 딱 맞습니다. 국민을 위한 어떤 멘탈도 없는 자아에 가깝기 때문에 난 못 받아들여. 왜냐하면 사실 윤석열이 파면되고 나면 이제 형사재판 받으러 다니고 어떤 시점에서는 저는 법정 구속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돼야죠. 그게 순리죠. 법정 구속하는 게 순리고 지금 그 미국에서 닉슨 그 워터게이트 사건이 났을 때 닉슨 대통령이 그때는 바로 이제 탄핵을 바로 앞두고 사임을 했습니다마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거짓말한 것 때문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번에 탄핵 심판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 재판정에 나와서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는가를 전 국민이 봤잖아요. 정말 나는 인원이라는 말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하고 불과 1분 만에 한 4번을 후에 연속해서 인원하고 입만 열면 정말 거짓말을 할 정도로 했기 때문에 이미 신뢰를 네. 리더십을 상실했죠. 예. 자, 그 윤석열이가 지금 이제 승복 안 하는 측면에서 어제 권성동이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한테 문자까지 돌렸다 그러죠. 어떤 결정에도 승복할 것이다. 저거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의미 부여를 했어요. 야, 권성동이는 하면 될 거라는 것을 어떻게든지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해서 저렇게 문자를 돌리는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아마 더 불안한 쪽은 저쪽이죠. 우리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윤석열 탄핵이 기각되면 못 받아들입니다. 못 받아들이죠. 못 받아 승복을 못 한다고 국민들은. 그러니까 선택지가 없는 거야. 저쪽에서는 기각 기대를 걸어보지만 한편으로는 파면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해. 이 구조로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어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승복하실 겁니까? 물어. 야 기자들 난 그래 니들이 싫어해. 아니 가해자가 거기에 대한 판결에 대한 승복을 하는 거지. 우리가 승복하고 말고가 어디 있어요. 파면시키면 그렇죠. 잘된 결정이고 파면 안 시키면 잘못된 결정인 거지. 선택지가 없다니까. 아니 국민은 승복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지금 국민 감정은 어떠냐면 내일 탄핵 심판이 인용되는 순간 그냥 윤석열은 저렇게 되면은 바로 직결 처형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내란 선동자잖아요. 그렇게 사형이나 무기징역밖에 없다고 많이들 알고 있는데 왜 그 자리에서 처형하지 못해? 저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형사 재판에서 내란죄로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형사 재판에서 이제 법정 구속을 다시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고 지난번에 지금 제가 뭐 형사 소송법도 뽑아왔습니다만은 구속 기간은 날로 계산하게 법에 형사소송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말도 안 되는 그 시로 계산해 가지고 풀어준 판사가 잘못이고 또 즉시 항고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항고를 포기한 대한민국 역사상 이 검찰이 딱 한 번만 적용하고 바로 다음 날 또 앞으로 날로 적용하세요 하고 지침을 내렸잖아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지금 네.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분노하고 불안해하시고 힘들어하셨는데 이제 내일 이제 파면 선고가 날 것이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인내하고 또 인내하면서 평화적으로 헌법에 따라서 법률에 따라서 이렇게 다시 헌정 질서를 회복하려고 아스팔트 위에서 정말 평화적으로 쓰레기 하나도 안 남기고 이렇게 해오고 있잖아요. 전 세계가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승복 얘기를 한 것의 방점은 뭐 겉으로는 민주당 보고 승복하자, 국민의힘 의원 보고 승복하자고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내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지. 예, 뭐 사실은 뭐 우리는 농담조로 이재명 대표의 어둠의 선대위원장이다 이렇게 권성동 원내대표를 칭하는데 신명계잖아요. 예. 이제 뭐 발언도 그래요. 권영세 대표 같은 경우도 나는 기각을 희망합니다. 아니 기각이 안 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우리 국정이 흔들립니다. 꼭 기각시켜야 됩니다가 아니고 기각을 희망합니다. 이거 너무 소극적이잖아요. 국민의힘 맞아. 이야기는 이따가 섹션이 따로 있어. 네. 거기다 막 지업해 주시고. 네. 저는 윤석열이 하는 짓들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책의 공저자로 책을 냈어. 새로운 대한민국이래. 저 제목 보나 소름 끼쳤거든. 이제 군대가 나라를 지배하는 새로운 대한민국 얘기하고 싶은 거야? 여기 지금 공저자가 나경원, 전한길, 윤석열 등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 외에 여러 명의 사람들이 쓴 책인데 저 책에는 윤석열이 그 헌법재판소가 자기 변론했던 거 있잖아요. 여기에 또 실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저자가 됐는데 이래서 저는 파면시킨다고 봅니다. 내가 반성하는 게 아니라 나의 계엄은 정당에서를 강변하는 자가 돌아왔을 때 국민들이 느끼는 어떤 공포심,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가의 어떤 이미지 이런 것들이 이런 짓들을 함으로써 헌법재판소에서 설사 윤석열이 지명한
재판관이라고 할지라도 이건 살려주면 안 되겠네. 저는 그런 짓들을 한다고 보는데 도움이 전혀 안 되는 짓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기서 보실 거는 필진들입니다. 사실 저기에 웃기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저기에 심규진 교수라는 사람이 들어 있습니다. 저 사람이 한동훈을 엄청 빨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극혐했던 73년생 한동훈이라는 책을 쓴 사람입니다. 아, 그렇게 조청이 들어가 있어. 그리고 또 다른 필진 중에 한 사람 조정훈입니다. 아. 근데 조정훈은 저렇게 한동훈한테 아는 척하고 친한 척하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단계 하나 민주당에서부터 하나씩 건너서 저쪽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조정은 의원은- 한동훈이 공천 준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조정은 의원은요 야비함의 대명사입니다. 능히 저럴 수 있어요. 나 진짜 놀라운 거 같아요. 그러니까 예. 조정훈이는 당선은 이쪽에서 되고 저쪽으로 건너갔잖아요. 나 조정훈 저렇게- 사람으로 안 봐요. 저렇게 야비한 정치인은 유사일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처음인 것 같아요. 자,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대화에도 하나를 빼먹었어요. 내란에 분노하는 시민들을 빼먹고 있습니다. 예. 대화에. 그러니까 우리는 있잖아요. 여러분들 개인은 나 혼자 윤석열과 싸운다고 착각하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미리 말씀드려요. 1%도 없지만 윤석열이 그 탄핵 심판이 기각돼서 돌아온다고 해도 겁내실 필요가 없다. 그런 대통령 뭐 하겠습니까? 오늘 국방부에서 그 발표했었죠. 윤석열이 돌아와서 계엄령을 내리면 따르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다고. 국방 발표했습니다. 네. 예. 아니 이자가 외교를 할 수 있겠어요? 뭘 할 수 있겠어요? 물론 내란의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지만 저는 헌법재판소가 그 판단을 한다고 생각해요. 돌아왔을 때 대통령으로서의 리더십이 있겠느냐. 그러면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는 차라리 바꿔주는 게 낫지. 국가를 위해서라면. 그게 중요한 판단의 네. 요소입니다. 그게 아까 우리 대변님께서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계엄 해제하는데 공이 컸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실 가장 큰 공은 그때 맨몸으로 정말 장갑차를 막아서신 우리 시민들이시고 바로 국회로 달려와 가지고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해 주신 시민들이 공이 제일 크시고 또 지금도 이렇게 차가운 엄동설안을 견디시면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정말 위대하시고 현명하시고 정말 스마트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인내하면서 참고 있지만 그런데 보수 논객 조갑채 씨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번에 헌재의 판결은 민주공화국을 지키느냐 다시 독재로 회귀하느냐의 판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8대 0이 될 수밖에 없다. 맞죠? 예. 그리고 또 다른 대표적인 보수 논객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그 유튜브에 나와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자기도 무조건 이건 8대 0인데 만약에 기각이 된다고 그러면 모든 시민들이 반포대교, 한남대교, 동작대교, 한강대교부터 한남동까지를 다 에워쌀 것이다. 맞아요. 하루도 못 견딘다. 우리 시민들,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그렇다. 이게 보수 논객의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 파면 때도 그랬고 중요한 요소가 헌법소 의지가 있느냐. 그리고 다시 복귀했을 때 과연 이 국가가 이익이 될 수 있느냐. 이거를 판단하시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복귀하면 리더십이 이미 상실됐어요. 그리고 경제, 외교, 뭐 안보 모든 게 무너져요. 복귀시킬 수가 없죠. 예, 말이 안 되는 불가능하죠. 겁니다. 예. 자, 여러분 2박 3일 만에 100만 명 서명하는 국민들 보셨어요? 국민의힘 같은 데서 막 한 2달, 3달 동안 100만 명 서명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봤는데 2박 3일 만에 100만 명이 몰려듭니다.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다수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보통 이 웬만한 서명은 귀찮아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죠. 에이, 남들이 하겠지. 그런 식의 대한민국 국민을 어떻게 이겨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있잖아요. 내일 결과랑 상관없이 민주주의 제대로 한번 세워보자라고 생각만 갖고 있으면 전혀 두려우실 필요가 없고 다만 진영에서 내일 11시를 기점으로 해서 사실 대한민국에 잠깐 막
펄떡펄떡 뛰었던 그구들은 완전히 전 숨어버릴 거라고 생각해요. 저쪽 진영은 완전히 숨고 있다가 보궐선거 이야기도 하겠지만요. 윤석열 파면되는 순간 그 기세가 거침없이 몰아칠 거예요. 윤석열 내란 세력과 그구들한테.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어제 그 윤상현이 그랬다며 헌재가 가루가 된다는 경고가 있다고. 난 저자는 있잖아요. 저자는 내란, 동조, 선동 등으로 반드시 쳐버려야 돼요. 헌재가 가루가 된다고? 저게 국회의원이 할 말인가요? 저는 저런 사람이 계속해서 남아있는 것도 국민의힘에 도움이 안 되는데 뭔가 법적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태균 너무 나가고 게이트가 있어요. 지금 들통날까 봐 저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의 선거 관련해서도 있는 것 같고. 사실 지금 이 시점에 저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헌재가 윤석열 파면 안 시키겠냐고요. 도움 되겠냐고요. 저런 발언이 도움 되겠냐고. 그리고 저 옆에 빨간 머리띠에 탄핵 반대 쓰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가세연의 김세희예요. 네. 진짜. 저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저런 서명을 받고 발표를 하는 게 윤상현한테 참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저런 말 듣고 당황하는 거 이런 보이시잖아요. 당황하죠. 헌재가 가루가 될 거라 하던데 승복이 우리 의원이요? 윤상현이요? 뭐 이런 식으로. 근데요. 지금 현재 트럼프 얘기 잠깐만 하겠습니다. 탄핵 기각시키잖아요. 국가 신용 등급이 떨어져요.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고 하죠. 그렇죠. 기각시키면. 이거는 윤석열이 내란 일으키는 건 마이너스 요소지만 네. 그런 대통령들을 두 번이나 탄핵시키는 것은 성공을 하면 굉장히 플러스 요인이에요. 진짜 엄청난 나라가 되는 거야.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쉽게 표현한 명예혁명 하는 거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네. 예. 명예혁명. 자, 어쨌건 지금 그 트럼프 관세 이거 있잖아요. 한국이 지금 관세 뭐 비율이 좀 적다고 자랑하실 게 없어요. 왜냐하면 베트남 같은데 한국 공장이 많거든. 베트남 높아. 한국에 직접 수출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한국도 다른 나라랑 비슷하게 50% 이상 올라가 버립니다. 실제로. 지금 사실 한국은 협상 대상이 없어서 정확하게 때리지 못하고 있는 거지. 대통령 선거하고 나오면 그 대통령과의 이제 1대1이 시작되겠죠. 그렇죠. 지금 네. 트럼프 정부가 굉장히 인내력을 가지고 참고 있는 거지. 만약에 대통령 선출되면 굉장히 세게 몰아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사실 미국하고 FTA를 체결했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는 사실은 관세가 0입니다. 그러네. 예, 그런데 지금 그 FTA 자체를 지금 사실은 부인하고 이번에 우리나라도 25% 기본적으로 굉장히 높은 관세를 때리겠다고 지금 발표를 해서 저희 경제에 미칠 영향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새 정부가 들어서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 문제는 저희 미국은 저희의 큰 교역 상대국이잖아요. 예. 중국과 더불어서 그 1, 2위 국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예. 미국한테 중요한 교육 국가예요. 근데 지금 헌재를 가루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저런 세력들을 헌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저게 용서가 되겠냐고요. 국민의 윤상현이도 내가 봤을 때 안티 윤석열이야. 전혀 도움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자, 어쨌건 내일 윤석열은 8대 0이 아닐 가능성은 0이다. 제가 말씀드린 논리대로 말씀드리면 8대 0일 수밖에 없는 게 조금만 시야를 넓게 보면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뉴스를 접할 때 있잖아요. 4대 4래 5대 3이래만 보잖아요. 나중에 그게 확신이 된다? 살아 돌아오나 보다. 오늘 지금 그 한남동 윤석열이 사는 관저에 나무를 잘라고 가리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긴 해요. 어떤 대입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곧 나갈 건데 또 굳이. 굳이 이제 뭔가 안 보이고 싶은 측면이 있었던 거라고 보고 이삿짐을 벌써 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딱 두 가지예요. 윤석열 8대 0 파면 하나. 근데 0.000000001%라도 윤석열 탄핵 심판이 기각되면 우리가 끌어내리면 됩니다. 막 불안하고 초조하실 필요가 저는 1도 없다. 조금 귀찮아질 뿐이다. 네. 네. 제가 계속 말씀드려왔지만 헌재는 파면이 아닌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제 주장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계속 말씀드려왔기 때문에 생략하고 내일은 8대 0은 저는 확실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시고요. 네, 동의합니다. 예. 고자영님, 가자 이제 내일 서결이 파면되고 이재명 대표님이 대통령 되셔서 대한민국이 새롭게 태어나 두 번 다시는 한덕수 최상목 같은 인간들이 나오지 않게 법도 재정비하고 정말 새로운 나라로 거듭나길 기원합니다. 랩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명박님 목소리 드릴까? 마 4월 4일은 2명 죽는다는 말을 모르네. 그 성렬이 명신이 안녕. 그 아셨고요. 감사합니다. 이명박님 감사합니다. 자, 네오네모님 새날마켓에서 엄니 생신 선물로 산삼순백 샀어요. 이야 효자시네. 크크 새날 언제나 화이팅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별리님 내일 11시에 새날 라이브 하냐요 했는데 푸나님 하신다면서요. 안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마 저도 하고는 싶은데 기존에 방송하던 사람들이 나는 그 시간에 그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뭐 무슨 대목 장이 있었다고 새날까지 라이브 하는 것은 저는 그런 방송들이 된 A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끝나고 나서 분석 다 한 다음에 네, 저희는 네. 정방송에 다만 그 아마 내일 11시에 생중계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중계 내드릴 수 있는데 네. 나는 그 상대방 방송 시간 침탈해서 방송하는 걸 극혐합니다. 오리지널 방송. 11시에 아무도 없어요. 자 넘어가고. 자 여기까지 하시고 네. 자 마음 편하게 국민의힘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물어요.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이 108명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 마음은 대선에 가 있어. 근데 윤석열이 체포에서 풀려난 상황 있잖아요. 그때부터 대선 얘기를 아직까지 못 꺼내고 있어. 실제로 제가 여러 군데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거의 3분의 2 정도는 윤석열 탄핵된다고 믿고 있어요. 다만 밖으로 표현하면 아까 헌재 가루가 된다고 하는 것처럼 구구들이 계속해서 좌표 찍어서 공격을 하니까 김상욱처럼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못하고. 그게 국민의힘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좋아하겠어요? 윤석열 돌아오면? 왜냐하면 윤석열이 이재명 대표만큼 정치력이 있었고 행정을 잘해서 대통령직을 잘 유지하고 있었다면 모를까. 계속해서 코너에 몰려가지고 구구에 갇혀있잖아 지금. 소위 구구 박스권이란 말이에요. 윤석열이 돌아온다고 쳐봐요. 앞으로 모든 선거는 이번에 보궐선거 보셨지만 국민의힘 다 족족 패배할 수밖에 없죠. 혹시 국회에서 만나는 국민의힘 의원들 분위기는 어때요? 국민의힘 의원들 분위기도 지금 많이 달라졌어요, 사실. 처음에 좀 그 뭐랄까 기세등등 하던 그게 지금 많이 약해졌고 실제로 개인적으로 만나면 다들 이건 파면은 된다 이렇게 다들 보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 뭐 지도부에서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고 하지만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정당이잖아요. 정당이면 선거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 지금 조기 대선이 거의 확실해 보이는데 도대체 이 선거를 어떻게 치르려고 이러는지 선거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윤석열 맞죠. 죄 없다고 이렇게 옹호하다가 하면 될 건데 어떻게 선거를 치르려고 참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땐 그래. 아마 의원님도 국회에서 많이 느끼셨을 텐데 뭐 검사 출신이라고 무슨 뭐 고위 공무원 출신이라고 뭐 의사 출신이라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예. 이 사람들이 어느 날 기각설 같은 데 꽂히면 김민전처럼 돼요. 봐봐요. 4월 4일에 4대4 선거 기각설이 들뜬 국민의힘. 사실일까요? 기각설이 들뜬 국민의힘. 그다음에 4대4 기각설 키우기. 윤성구 앞 막판 여론전. 제가 새날 텔레그램 정보방에 찌라시를 거의 안 돌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찌라시는 내가 원하는 걸 돌리게 돼 있어요. 맞아요. 4대4로 기각된다고 알고 있다라고 돌리는 거 있잖아요. 그럼 내가 그걸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돌리는 건데 아무 생각 없는 분들이 다른 방 보면은 그런 걸 같이 돌려. 아무 의미 없다. 아니 저게 사실 죽기 전에 몰핀 한방 같은 거 아닙니까? 지금 보면은 사실 기각돼서 돌아오면 가장 피해받을 게 국민의힘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근데 오늘 들은 이야기로는 어쨌든 인용될 거를 예상하는 것 같아서 인용이 돼서 돌아오면 인용이 돼서 파면이 되면
그러면 나는 대선에 그렇기 때문에 나가겠다라는 논리를 만들어서 나경원이 출마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나경원이 네. 근데 대선에. 오늘 보니까 저 전환길이하고 나경원하고 이번에 보궐선거 유세를 했나 봐. 근데 당내에서 도움이 안 됐다고. 마이너스 나섰으면 안 되는 거였다고 지금 보도가 나오던데. 맞습니다. 와서. 아. 네. 유세가 마이너스였다 이렇게 네. 나오죠. 네. 근데 아까 4대4 얘기를 계속 하셨잖아요. 근데 원래는 5대3이었잖아요. 5대3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4대4로 바꿨잖아요. 그 얘기가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5대3은 불가능해요. 5대3이 되면 선고를 아예 기일을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은혁 재판관이 들어오면 결과가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는 못한다고 이진숙 방통위원장 할 때 이미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5대3이 말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자기들 스스로 5대3 막 주장하다가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이건 아니네. 그래서 이제 4월 4일을 갖다 대서 과학적으로 4대4 이렇게 갑자기 말을 바꾼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 안 되죠.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다수가 인용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조기 대선이 오면은 또 뭐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회복해야 된다면서 나경원 의원 등이 또 출마를 하겠죠. 그리고 나서 대선에 지면 또 뭐 하겠습니까? 부정선거 또 얘기할 겁니다. 부정선거 때문에 우리가 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국가 시스템 전체를 부정하는 상황까지. 예. 맞아요. 이렇게 되면요 윤석열이 대통령이었다는 것도 부정할 거예요. 난 이렇게 보고 자 어쨌든 윤석열이가 돌아오는 건 더 큰 문제일 수 있어요. 왜냐 세상 일이라는 게 이렇고 저렇고 한 뭐 잡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순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윤석열 탄핵이라고 하는 것을 기정사실화시키고 뭐라 그랬냐면 권성동이가 원내대표 출마할 때 그 이야기했어. 조기 대선에 대비하기 위해서라고. 실제로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은 그것들이 막 공격하는 게 싫으니까 윤석열 뭐 탄핵 기각될 거라고 외치지만 속마음은 이미 조기 대선에 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윤석열이가 딱 돌아오는 순간 국민의힘은 그냥 옴짝달싹 내란 당으로 그냥 끝나는 겁니다. 더 돌아오는 게 문제고요. 더군다나 이게 있어요. 대선 준비한다는 사람들이 있잖아. 김문수, 오세훈, 한동훈, 홍준표. 이 사람들 입장에서 윤석열 돌아오는 게 좋아요? 그중에 제일 비겁한 게 홍준표야. 기각될 거라고 말하면서도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그래 보여 그냥. 한동훈이는 윤석열 돌아오면 좋을까요? 아니 뭐 지금 캠프도 저 중에서 우리는 캠프 없어요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캠프가 없는데 캠프가 와야 됐다는 소문이 나고 있는 캠프들이 지금 있습니다. 저 가운데 있는 두 분 굉장히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왜냐하면 내부에서 사람들이 저 본인들의 후보를 믿지 못하는 상황이 오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요 6월 3일이 유력한 대선일로 지금 예상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이 4월 3일이니까 내일 파면되면 2달 딱 남은 거거든요. 60일 남은 거예요. 60일 내기 무조건 해야 되니까요. 근데 국민의힘이 뭐라 그랬어요? 윤석열 탄핵이 만약에 인용이 되면 일주일 동안 애도기가 난다 그랬어. 그러면 그중에 또 일주일을 또 빼먹는 거예요. 8주 중에. 8주가 8주 조금 넘겠구나. 거의 한 9주 가까이 될 텐데 국민의힘 자체는 사실 이번 대선은 포기할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하늘의 뜻이었던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2심이 무죄가 무죄. 나오면서 찍소리도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렇죠. 그리고 안철수가 저 4명 중에 없었구나. 미안한데 안철수한테. 이재명 대표를 상대할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그거잖아. 네, 오늘 붙으면 자기가 이긴다고. 네, 큰일입니다 정말. 지자체장에. 그게 네. 이제 정치 멀쩡한 사람도 정치권만 오면 좀 이상해진다고 하는데 안철수 의원 좀 안타까워요. 왜 저렇게까지 망가졌는지. 옛날엔 안 그랬는데. 네, 치료가 필요합니다. 예. 근데 나는 국민의힘이 오늘 저 제주 4.3이잖아요. 네. 제주 4.3도 5.18도 공통 분모가 있어요. 빨갱이는 죽여도 돼로 시작하는 거. 국민을. 윤석열이가 왜 반국가 세력 외쳤다가 계엄 내란 일으킨 거잖아요. 그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빨갱이라는 소리예요. 근데 어저께 국회에서 탈북자 출신 박충권이가 마은혁 재판관이 빨갱이라고 공산주의자라고 어제 현장에 계셨죠? 현장에 있었습니다. 진짜 어이가 없었는데 탈북자
학자 출신 비례대표 의원이 공산주의 참 저 북한에서 왔다며 네. 다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너무 뻔뻔하고 그래서 이게 지금 21세기 이게 말이 됩니까? 반공으로 그동안 지금 국민의힘 전신 당들이 오로지 반공 하나로 몇십 년 동안을 하다가 이제는 더 이상 통하지 않잖아요. 네. 근데 아직도 그 이념의 망령에 사로잡혀 가지고 신성한 국회 본회의장에서 마은혁 재판관이 25년 정도 판사를 하신 분입니다. 법관 임용 되셔 가지고 그런 분한테 공산주의자라고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동료 의원이 지금 발언하고 있는데 본회의장에서 너무 지금 저희가 징계 요구했고요. 윤리위 회부 요구했고 저건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직 제명 결의안도 오늘. 네네. 비례니까 제명시키면. 그러니까 저 박충건이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이 소위 극우 전위대처럼 이재명 대표 저번에 연설할 때 막 그 공격하고 막 그랬던 게 박충건이거든요. 예. 근데 쟤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모르는 진짜 빨갱이라고 느끼는 건 그런 거예요. 실력으로 이길 생각이 아니라 윤석열이가 계속 우리가 반국가 세력 이야기했던 듯이 민주 시민들이 입장에서 그게 트라우마거든요. 빨갱이는 죽여도 돼. 이 한 문장으로 4.3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까? 근데 국민의힘이 고작 할 수 있는 건 정치를 잘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의원님만 안 나왔으면 쌍욕 나갔을 타임이에요. 뭐냐면 저도 정치를 오랜 전부터 관심이 있었던 5.18 광주의 아들이기 때문에 느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네. 빨갱이라고 하는 게 김대중 대통령한테 저쪽 사람들이 빨갱이라고 했잖아요. 그 빨갱이라고 했던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제 이재명 대표까지 가겠죠? 이 양반들이 대통령을 15년씩이나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적화됐습니까? 나라 더 잘 살게 됐지? 이런 상황을 북한에서 저 따위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와가지고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을 써버리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있잖아요. 진짜 나쁜 놈이네. 쟤네들은 태영호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성호, 네. 박준건 저런 애들을 어떻게 써먹냐면 북한에서 내려온 애들 거의 좀비 형식으로 북한의 인권 같은 걸 생각하는 우리는 진짜 북한을 생각하는 정당이야 라고 소모품을 한번 써먹고 버리는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성한 대한민국 국회에서 마은혁 재판관을 지 생각과 다르다고 공산주의자라고 말하는 건 저 의원직 제명시켜야 돼요. 맞습니다. 저는 박충건 의원이 한 행위는 자유가 아니고 방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의원이 얘기를 하는데 야지를 넣은 거잖아요. 근데 국회 본회의장에서 무슨 시정자폐 불황당처럼 야지 넣는 게 국회의원이 할 짓입니까? 그렇게 야지를 넣고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국회 부의장이 그렇게 야지 넣지 말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신상 발언을 해라. 그러니까 도망갔어요. 맞아. 그러면 이 사람은 최소한 자기 주장을 조리 있게 말도 못하는 무능력자예요. 근데 국민의힘에서 제대로 검증도 안 하고 이런 사람한테 비례의원 당선시켜주고 그러면 이 사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본회의장 와갖고 계속 민주당 의원들이 놓으면 이상한 말로 야지 넣는 그런 용어로 이 사람을 비례의원을 뽑은 건데 야지란 표현을 좀 방해, 해방. 아니 느끼는 사람들은요. 댓글창이 지금 뜨잖아. 예. 야지가 내가 여기 야지 네. 저번에 한번 비판한 적 있어가지고요. 국민의힘이 쓰길래. 아니, 하여튼 이거는 사실은 왜냐면 국회 본회의장에요. 의원만 들어가지 보좌진도 못 들어갑니다. 맞습니다. 예. 진짜 현역 의원만 들어가게 돼요. 대한민국의 어떤 최고 지성 권력이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이 자리에서 대통령도 발언을 하고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그냥 누가 말하는데 우리끼리도 잘 우리 넷 중에서 누가 얘기하는데 끼어들어서 공산주의자 이렇게 합니까? 안 합니다. 방송에도 안 합니다. 근데 너무 수준이 떨어집니다. 근데 얘가 86년생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대한민국에 건너온 게 2009년이에요. 그러면 북한에서 산 세월보다 아직 자유 대한민국에서 산 세월이 더 짧아요. 근데 민주주의에 대해서 뭘 안다고 나와가지고 배지까지 달아주고 어차피 얘는 진짜 소모품이고 이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갖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 나이도 어린 이 상황에서
원래는 강유정 의원한테 욕하는 걸로 들렸잖아요. 앞에 마은혁이 잘 안 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공산주의자라고 하니까 이게 다 강유정 의원한테 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와서 똑바로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받으니까 아니 나는 강유정한테 한 게 아니라 마은혁한테 한 거야라고 변명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비겁하고 제가 어제 비겁하죠. 현장에 있었잖아요. 아까 우리 권 대표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공산주의 말만 들어도 정말 우리가 가슴이 정말 이 치떨리는 이 용어 아닙니까? 우리 역사의 비극이고 남북 분단이 지금까지도 우리 지금 그 역사의 비극이고 너무나 이 그 공산주의라는 말 한마디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탄압을 받고 그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그랬습니까? 아까 4.3도 말씀하셨고 우리가 5.18 그전에도 또 긴급 조치하면서 얼마나 많은 우리 역사의 아픔입니까? 그런데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해서는 안 될 그 단어를 쓴 거예요. 공산주의자라는. 그런데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다 거기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요구를 했어요. 네. 그래서 좀 이제 그 많은 의원들이 요구를 하니까 당시 사회를 보고 있던 우리 부의장께서 기회를 주겠다. 당신이 한 말이 어떤 의도로 했는지 굉장히 시끄러운 상황이었으니까. 그런데 공산주의자라는 말은 나도 분명히 들었다. 부의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도 들었다. 근데 이거 굉장히 문제 있는 단어 아니냐. 당신이 나와서 그러면 만약에 진위가 왜곡됐다면 해명을 해라. 이렇게까지 기회를 줬는데 안 할래요? 그러고 나가버렸어요. 아, 이런 비겁하고 무책임한 행동이 어디 있어요? 정말 알겠습니다. 한심하네요. 자, 어쨌건 저 공산주의자란 말이 정가의 보도처럼 시민들을 죽이는 용어로 썼기 때문에 지금까지 5.18이 그렇고 윤석열마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뭐 반국가 세력 그 말에는 빨갱이란 의미를 포함시켜서 공격을 했거든요. 뭘 알지도 못하는 것들 그냥 확. 자, 국민의힘 관련해서요. 추미애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에 썼던 글을 한번 읽어드리면 딱 4년 후에 벌어지는 일인데 한번 일단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국민의힘은 정치검사를 받아들인 후과를 두고두고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은 검찰총장 재직 시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저버리고 선택적 수사와 기소로 막강한 검찰 권력을 남용하며 국정을 어지럽히고 헌정 질서를 훼손한 자입니다. 오늘의 입당은 스스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는 징계 사유의 정당성을 확인해 준 것이자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정치검사의 마각을 드러낸 것입니다. 검찰총장의 대선 직행과 야당 직행은 민주주의에 대한 직격이며 국민에 대한 모독이자 역사에 대한 범죄입니다. 윤 전 총장에게는 자신과 가족들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과 범죄 혐의에 대한 검증의 칼날을 막아줄 방패막이가 필요했을지 모르겠지만 정치검찰을 받아들인 국민의힘 역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역사의 공범을 자처한 행위입니다. 국민의힘은 정치군인 전두환에 대한 환상을 아직도 거두지 못하고 정치검사를 받아들인 후과를 두고두고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대애언이었죠 지금. 2021년 7월 30일. 대애언이었습니다. 대의원이네요. 자, 내일 끝나는 상황이고요. 자, 별리님 내일 11시에 새날 라이브 하나요? 하셨는데 계속 원하시면 또 한번 생각만 해볼게요. 인포레이터 싱귤라리스님, 우리는 그런 자들을 현대판 서북청년단이라 부릅니다. 맞습니다. 자, 보궐선거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보궐선거의 투표율이 엄청 낮았었거든요. 어제 보니까 야, 처음에 투표율로 봤을 때 아, 이거 국민의힘이 이기겠는데? 왜냐하면 저쪽 그 어르신들은 투표 빼먹은 사람들이 아니잖아. 그렇죠. 정치 고관자층이 저쪽에 많아. 그렇죠. 근데 어제 딱 투표 결과를 보고 나니까 아, 상당수 보수 어르신들이 투표를 포기했구나. 그래서 투표율이 낮았구나. 그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자, 지금 민주당 압승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기초단체장 5곳 중에 3곳 당선됐고 조국혁신당 하나, 경북에서 국민의힘만 하나 당선된 거거든요. 그 실제로 한번 보겠습니다. 표로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 구로구청장 국민의힘이었죠. 그 사람 주식 백지 신탁 실어서 진짜. 그만뒀던. 네. 자, 장인홍 후보 당선. 이 진영에서 제일 먼저 인터뷰했던 방송이기도 합니다. 네. 압도적으로 당선됐죠. 충남 아산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아산시장도 지금 우리가 가져왔고 오세현. 경북 김천시장만 지금 국민의힘이 가져갔고요. 다음에
이것도 대파란이죠. 거제시장 예. 변광용. 병광용 후보 지금 당선됐고요. 이야. 담양군수 정철원 후보인데 이건 이따가 따로 이야기할게요. 조국 혁신당이고요. 부산교육감 지금 진보교육감인데 제가 이분 인터뷰를 제일 먼저 또 했어요. 예. 잘 됐습니다. 네. 아주. 왜냐하면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이분이 현직 교육감일 때 야 조국 수사 너무한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했다가 그 다음 선거 때 완전 1% 차이로가 떨어졌어요. 예, 예. 그런 분이신데 다시 당선되셨고 그러니까 지금 시장 군수 구청장 5곳 재보선 여야가 원래 4대 1이었던 원래 국민의힘 4 민주당 1이었던 게 1대 4로 역전됐다. 사실 경북 김천만 제외하고 나면 거의 압승했다고 다 보시면 맞습니다. 됩니다. 예. 참패했죠. 국민의. 더 중요한 게 경기도 의회가 네. 동률이었잖아요. 맞아요. 똑같았습니다. 요거를 확 뒤집어놨습니다 지금. 네. 76대 76에서 이제 네. 78대 76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소속 하나 있죠. 하나 있고 개혁신당 하나 있는데 개혁신당이 뭐 민주당으로 당적을 바꾼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79대 76대 1이 되는 겁니다. 저번에 우리가 소개해드렸던 저 성남 네. 분당 판교. 저분이 김진명 당선된 후보. 거예요. 예, 됐습니다. 김진명 후보 당선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투표율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분당에서 당선됐다고 하면 사실 보수의 사람들이 상당수 투표를 포기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 대선이 투표율이 77%였던 지난번보다 낮을 거라고 보는 이유가 이거예요. 아니 그 성남 정가에서는 지금 분당 판교에서 김진명 민주당 후보가 된 게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왜냐하면은 그렇죠. 이 지역에서 도의원 선거가 한 있은 중에 딱 한 번 그것도 2018년 우리 민주당 후보가 다 당선될 때 한 번 외에는 전부 다 국민의힘이 맞아요. 당선됐습니다. 한 번도 한 번 이기고 다 패배했던 데인데 이번에 보궐선거에서 이겼다 하니까 성남 정가는 지금 난리 났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 투표 포기한다니까요. 이번 대선 한번 보세요. 제가 그래서 예언을 했던 거야. 이재명 대표 최근 나오는 전화면접 ARS 다 합쳐서 평균 지지율을 보면 네. 투표율이 70% 조금 넘을 수 있다고 가정해 보면 네. 이재명 대표의 득표율은 60%가 넘어요. 현재 예상치가 그렇다고. 저는 여야 간 후보 간 지난번에 정동영 후보 선거 때 500만 표 차로 저희가 졌잖아요. 졌죠. 이번에 한번 700만 표 차로 한번 이겨보는 이겨보면 아 좋습니다. 700만 표. 좋습니다. 자, 근데 저 담양에서 조국 혁신당이 당선됐잖아요. 저는 이 이야기하고 싶어요. 언론들은 이재명 대표의 무슨 뭐 지도력이 호남에서 인정 안 받았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던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 지역구가 군을 4개 합쳐가지고 한 지역구거든요. 담양, 한평, 영광, 장성이야. 저번에 영광 군수 때도 굉장히 고전했죠. 저번 선거할 때. 네. 영광 군수 막 맞아요. 민주당 국회의원들 막 내려가고. 네. 사실 여기가 문제야. 이기호 의원이 여기 사실상 공천권자거든요. 이기호 의원이. 근데 이 상황 어떻게 됐냐면은 담양 군수 후보로 지지율이 제일 높은 사람이 하나 있었어. 이 사람을 공천 탈락시켜버려. 근데 어떤 방식으로 탈락을 시키냐면요. 상대 후보한테 그 경쟁하는 후보한테 가산점을 줘. 그러니까 가장 지지율이 높게 나왔던 후보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 거야. 그래서 자기는 이기호를 심판하겠다고 조국 혁신당으로 넘어갔어요. 아. 그 상황을 한 2번 연속 맞다 보니까 이거는 뭐가 문제가 있구나. 그래놓고 이 모든 부담은 대표한테 다 씌우는 거예요. 아, 그 되게 열받더라고 그게. 왜냐하면 국회의원 한 명이 4개 지자체 기초단체에 왕처럼 구는 거예요. 자기 측근 뭐 후보 하면 그 지역에서 가장 신망이 높은 사람 입장에서 그거 받아들이겠어요? 못 받아들이죠. 근데 조국혁신당 후보는 군수는 조국혁신당, 대선은 민주당 이렇게 구호가 그거였어. 그러니까 조국혁신당 후보를 찍어도 이재명 대통령 됐구나의 구호인데 이건 싹 감추고 이재명이 호남에서 신망을 잃었다 이런 식으로 호도하면 되냐고. 심지어 조국 혁신당 후보가 당선되면 민주당으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도 했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랬다고요. 네. 그러니까 현실은 알자고 우리가. 내가 그 얘기를 계속 들었었거든요. 조마조마했었는데 실제로 이게 뒤집어지면서 이제 저는 조국혁신당에 축하 보냅니다. 뭐 우리 당은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선을 위해서. 아니 그리고 그런 문구가 좋았기 때문에 아 내가 이번에는 민주당이 아니라 이 사람 찍어도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데 문제 없다 그러면 또 정말 그 투표하는 사람들한테는 네.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네.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침에 광화문에서 이제 몇몇 의원들 만나서 사실 그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이번 우리가 재보궐선거에서 민심을 확인할 수 있었고 당연히 지금 여권에 대한 심판이고 우리 민주당은 이번에 압승을 했기 때문에 그건 감사한 일이고 저희가 더 잘해야 되는데 딱 하나 이번에 담양 군수를 조국혁신당이 이제 당선이 돼서 같은 야권이긴 하지만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좀 아픈 점인데 그래서 호남에서의 아까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천 문제, 네. 공천 잘해야 된다. 네. 그리고 호남에서 우리가 좀 더 정말 긴장 늦추지 말고 제대로 된 사람 공천하고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들 예. 다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어쨌건 지금 거제 군수 부산시 교육감 요건 엄청 대박이에요. 충남 그럼요. 아산시장도 마찬가지고 분당, 네, 분당 도의원. 분당도 마찬가지고 경기도의원 예. 와 분당에서 민주당이 당선됐어요. 근데 이번에 좀 공천도 잘한 것 같아요. 김진명 후보 제가 이제 뭐 방송도 같이 출연하고 많이 이렇게 해봤는데요. 이제 청소년 전문가, 청소년 뭐 이렇게 좀 기관장 출신을 모시다 보니까 굉장히 인품도 좋고 행정력도 있으시더라고요. 자 알겠습니다. 까멜라 TV님 분당 판교 청소년 수련관 관장하신 분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윤석열 돌아오면 우리나라 경제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망하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이라서 내일부터 경제는 좋아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날짜 선고가 잡히자마자 환율 떨어지는 거 보세요. 파면 시키면은 정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지금부터는 놀고 가는 시간. 홍보 한번 제가 해드릴게요. 짜잔. 손명수 자, TV. 여러분 손명수 TV. 자 우리 스텝 저기 채팅창 상단에 손명수 TV 링크 좀 걸어주세요. 구독자가 많으면 왠지 좀 이거 사실 그 제가 나는 반딧불 그 노래 부르고 그게 그 조회수가 지금 한 140만 가까이 되는데 네. 손명수 TV 구독자가 지금 한 4,0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좀 많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래 잘 부른다고 구독자가 늘지는 않아요.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채팅창에도 의원님 딱 나오시니까 노래 부르시는 의원님 이렇게 아, 그래요? 알아보시는 분이 네, 있습니다. 이분만 기억하면 돼. 이분은 SMS야. SMS. SMS. 그리고 여기도 쉬워. 우리 명수 이것도 명수, 우리 명수, 좋다. 우리 명수 1억도 줄 수 있지. 감사합니다. 자 1억. 자 여러분은 십시일반 소의 후원 환영합니다. 우리 명수 1억도 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십시일반 소의 후원 많이 해주세요. 최고님 뭔가 손명수 의원님과 특수 관계. 감사합니다. 너무 파격적인 홍보인데. 자 그리고요 예. 농협 301-0360-5429-21 새날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자동방으로 원하지 않아도 새날 가족이 돼버려. 그러면 이제 집회나 어디 현장 같은데 또 대선 때 가면은 와 새날에서 봤는데 이렇게 되면서 이제 유대감기가 생기고 노래 하나 들어볼까요? 아니 지금 목이 안 풀리는 A가 아니야. 기타도 없는데. 다음에 기타 가지고 나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손명수 의원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 정점은 다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자, 재밌는 짤 시간입니다. 어저께 이제 선거가 요즘에는 금방 끝나대 개표가 탄핵 전국 재보선에도 TK 국민의힘 텃밭 확인 이런 헤드라인이 많이 떴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조롱하느라고 아니 어떻게 계엄 전국에서도 국민의힘을 찍냐 해갖고 이제 저 패러디입니다. 경북 전역과 대구 광역시에 비상 계엄을 선포합니다. 여기 조롱짤이고 옆에 잘한다고 또 김건희 박수 치고 있고 아주. 아이고 마음에 드네요 진짜.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역 감정 유발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지역 감정 유발되면 우리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지만 네. 아니 비상 계엄에서 내란 일으킨 정당을 어떻게 찍습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그리고 자꾸 계엄을 잘 모르니까 저쪽에서 계엄하자고 막 찬성하는 사람들한테도 이 말을 정말 해주고 싶네요. 경북 전역과 대구 광역시에 아니 목소리 이렇게 하면 정상으로 보이잖아. 똑같이 해주세요. 그 경북 전역과 그 대구 광역시에 비상 계엄을 선포합니다. 비슷했어요. 나 진짜 물개박수 치는 거 한번 보세요, 저분. 나 씨. 저때 한참 신났을 때죠. 자. 네.
이순옥님, 그동안엔 듣기만 했습니다. 전 팟빵 초기부터 시청해왔습니다. 푸른나무님 아실 텐데 초기의 여수에서 초계국수하고 초계국수 기억. 서울 쪽 대리운전 2군데 새날에 광고 준 걸로 기억합니다. 그 초계국수 근처에 살았었는데 난 또 이제 내일 저 사실은 윤석열을 어렸을 때 같은 동네 살았었는데 이런 거랑 똑같은 거잖아. 이제 내일 하루만 지나면 푸른나무님 걱정 없이 집 잠푹 주무시길 바라겠습니다. 읽어주실지 모르겠지만요. 감사합니다. 자,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만평입니다. 제주 4.3 작별하지 않는다. 지금 한강 작가의 책이죠. 작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탄핵 4.4 작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네. 서로 좋아할 것 같긴 하지만 일단 저는 윤석열이 석방되고 나서 했던 말이 정말 기억이 나요. 뭐가 고치서다가 대통령이 가도 참 배울 게 많은 것입니다. 그럼 가서 좀 배우세요. 다시 들어가요. 나 왜냐면은 진짜로 윤석열 같은 캐릭터가 감옥에 들어가서 수양 좀 하고 나와야 돼. 나오진 못할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가면은 그렇죠. 절대로 못 나올 것 같아요. 못 나오죠. 살아서 나온다 그랬어? 여러분들이 내일 보실 화면이에요.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렇게 뜰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지금 땡겼나 지금. 저거는 문영배가 하는 건가요? 그렇죠. 네. 여러 가지 권한- 버전이. 소장 원래 현재 소장이 하는 거거든요. 권한대행이시니까. 예. 자, 우리 현명수 의원님이요. 문영배 재판관하고 목소리 비슷해요. 한번 해주세요. 저는 저 목소리 안 나와.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소질이 있으시네. 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AI의 브리드풍? 지브리. 죄송해요. 우리 푸나님이 애니메이션을 몰라. 지브리. 지브리풍이라고 네. 지금 저게 요걸 이제 이렇게 그린 거예요. 요즘에 다 되게 예쁘게 그리잖아요. 지금 요거 하느라 막 정신없죠. 사람들이. 정신없죠. 재밌습니다. 대란 속에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렇게. 자, 이 다음 게 뭐냐면요. 조한창 후보의 자녀들의 병역 의혹이에요, 이게. 실제로 장남과 차남이 같은 부대 근무했다는 이런 병역 의혹이 제기돼 가지고 이게 들통나서 이게 썰이에요. 저는 믿지 않습니다. 진짜로. 이건 사실이 아닐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조한창이 인용으로 바꿨다라고 하는 썰이 이것 때문에 그래요. 둘 다 지금 똑같은 군 부대에서 근무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이거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그래요? 이러죠? 아니 제대하자마자 또 동생이 그 부대로 또 들어갔네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죠? 저 미사일 방어 여단 여기 이 근처 아니에요? 그런가요? 네. 여기 재밌네요. 자, 다음 하나씩 넘어가겠습니다. 나오네요. 앞으로 여러분들 내일이면 보게 될 장면입니다. 과연 할까? 아. 저렇게 해도 용서받지 못할 겁니다.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정권이 바뀌면요. 필연적으로 누군가는 위헌정당 해산 청구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일 탄핵되고 나서도 권성동이 우려하는 게 그 지점일 거예요. 승복한다고 하는 지점이. 근데 지금 이거 국민들이 용서하겠습니까?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저거. 우리는 애초에 믿지도 않았죠. 저게 그리고 한두 번 했어야죠. 알죠. 엄마 이번에는 진짜 내가 잘못해서 다음엔 꼭 할게. 그거 절대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왜 한 번 속으면 어쩌고 두 번 속으면 어쩌고 세 번 속으면 속은 사람이 잘못했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자, 다음. 중앙일보 다운 만평입니다. 네, 심판 보는 거 있잖아요. 어떤 가치도 놓지 않고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헌재를 지금 막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게 만평으로서 무슨 가치가 있어? 여기다가 뭘 담아야 되냐면은 국민들이 분노해가지고 내란 수계의 파면을 기다린다 이런 것도 아니고 이게 만평으로서 무슨 가치가 있냐? 그냥 좀 힘드셨나 봐요 요새. 자, 다음. 자, 그다음 탄핵 심판 선고 D-1 여기도 이것도 마찬가지죠. 국민 만평인데 탄핵 심판 111일 만에 선고 막 쭉 나오잖아요. 여기에 어떤 가치가 들어 있어요? 다음 보겠습니다.
지금 미국 우선주의라 그래가지고 요것도 경인만평이에요. 경인일보 만평이 좀 약간 악의적이에요. 볼 때마다. 예를 들면 민주당이 최상목 부총리의 목을 잡고 너 탄핵 그러는데 여기 보면 봐봐. 미국 우선주의에 지금 파도가 막 해일이 몰아치고 있잖아요. 거기 트럼프가 보면서 뭐지 저 배짱은?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 까는 거야. 사실 그러네요. 지금 최상목은 국민 감정으로는 저 사람은 저 사람도 사형감이에요. 사실은 나라 팔아먹고 있는 건데 진짜. 분노합니다. 아니, 최상목에 대해서. 저는 진짜 최상목 권한대행이 미국 국채에 투자했다는 얘기 듣고 그거 너무 진짜 놀랐습니다. 분노해야 뭐 될 이런 거예요. 자들이 다 있습니까? 꼭 와, 법적 처벌해야 됩니다. 저 사람.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분명히 임명해야 된다고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내렸는데도 안 하잖아요. 끝까지. 그러니까요. 그러면 저 최상목 탄핵은 언제 합니까? 민주당이 지금 최시 위시간을 해야 되잖아요. 내일 2시에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파면 선고 이후에도 저희가 2시에 본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몰아쳐. 네. 그래서 네. 72시간 내에 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제 보고를 했기 때문에 내일 탄핵을 한다면 내일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해서 용서하면 안 된다예요. 용서하면 용서하면 안 안 된다. 돼요, 진짜. 자, 그다음 그거 있어요. 자, 파면 된다 하니까 감자의 밑에 보면 막 그 감자 넝쿨이 이제 막 딸려 올라오고 있습니다. 파면 된다. 예. 엄청나게 나오네요. 네. 이제 파면 되면. 자, 문소교회님의 SNS입니다. 사람들 진짜 대단함. 사흘 만에 100만 명 서명 받는 게 말이 쉽지 모르고 지나치기 쉬운데 SNS로만 홍보한 윤석열 탄핵 기원 서명을 72시간 안에 100만 명을 채우다니. 한 달에 쓰면 3천만 명도 채웠을 듯. 기각시키면 다 죽는 거야, 말로. 저렇게 쓰여 있어서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우리 국민 스스로를 믿으면 돼요. 그렇죠. 배울 게 하나도 없어. 우리 그렇죠. 국민은 정말 위대한 국민입니다. 자, 좌이유 공격받던 아이유 입장 밝혔다. 그것은 감당해야 될 부분이다. 역시 진짜 멋져요. 최고 멋져요. 스타는 다르네요. 네, 다른 멋져요. 다릅니다. 우리 아이유 제가 정말 연예인들 사랑합니다. 관심이 거의 없고요. 네. 존경하는 사람 한 명,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 한 명 있어요. 존경하는 사람 조용필, 좋아하는 사람 아이유예요. 실제로 아이유가 왜 공격받는지 아시죠? 그 국회 여의도에서 탄핵할 때 선결제. 선결제로 지금 선행을 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어제 국민의힘이 1,000만 원 조금 넘게 기부를 했더라고요. 108명한테 돈 걷어가지고. 왜요? 왜 이렇게 그렇게 황당하게 보세요? 뭐에 대한 기부예요? 산불. 산불. 아이유 이번에 2억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야나님 SNS입니다. 3월 1일 극우 집회는 사람이 정말 많아서 약간 암담한 기분이었는데 정말 돈으로 모은 거였다고? 일당을 다 줬다는 의미가 아니라 교회 동원과 버스 대절 등등의 동원 돈 뿌리기. 자금이 바닥났다는 찌라시가 진짜라고? 실제로 모경정 의원 저번에 나왔을 때 증언해 줬잖아요. 집회 끝나고 식당에 갔는데 자기들끼리 일당 받은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야. 지금 쇼츠로 잘 나가고 있어요. 나중에 한번 새날 쇼츠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좋은데 실제로 극우 집회가 완전 쪼그라들었다. 예, 예. 어제 장면이 저거예요. 예, 사람 없어요 이제. 네. 근데 사실 돈과 상관없는 우리 집회 주체였으면 진짜 하는 사람들은 소수라도 나오거든요. 근데 저렇게 안 나온다는 게 놀라울 정도. 김은국이 그랬잖아요. 진짜 돈 안 받고 집회를 나간다고? 우린 돈 내고 나가. 자, 전두환이 죽었을 때 어떤 일베 하나가 와서 저 전두환한테 격려했던 그 장면이 있었죠. 네. 사진만 바꿔봤습니다. 나는 저 아저씨 양말만 지금 윤석열의 정치적 사망. 양말 죽이는데. 사실 대한민국의 극우들 보면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루저들이에요. 루저들. 그러면서 기성세대 탓하고 그러면서 그 극우들 윤석열 탄핵되고 나면 다시 다 숨을 겁니다. 사회 부적응자들이 다 그런 위치에 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맞습니다. 자, 자, 레이냐킴님. 이 내란은 내란 수계만 제거한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곳곳에 박혀 있는 내란 공범들까지 완전히 소탕해야 끝이 납니다. 정답. 이제 시작이지. 예. 윤석열 파면하고 나면 이제 시작이에요. 이번에 제대로 못 끝내면 이거 2차, 3차 또 갑니다. 나중에 한번 보세요. 역사가 증명하거든요. 네. 내란은 확실히 단죄하지 않으면 네. 되풀이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민주당에서도
옛날 반민특위처럼 내란특위 만들어가지고 일제히 한꺼번에 정리를 해줘야 된다. 안 그러면 또 반복된다. 지금도 나라가 혼란스러운 게 내란 잔당들이 준동하기 때문이라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맞아요. 어제 노정면 의원의 SNS인데요. 아직 감옥에 가두지 못한 내란성 쌍둥이 윤석열, 김건희, 내란 주도, 한덕수, 최상목, 내란 대행, 김성훈, 이광우, 내란 경호, 심의정, 직위원, 내란 법비, 내란 707 김현태도 잊지 말자. 이거 재밌다. 말이 굉장히 재밌다. 아. 내란성 쌍둥이. 내란성 쌍둥이. 자, 그 내란 법비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아들 장학금 신청 서류에 부모가 기재돼 있었다고. 그러니까 부모 이게 직업란. 왜 있잖아요. 나경원 딸이 성신여대 입학할 때 우리 엄마는 나경원 의원님이다랑 똑같은 거예요. 체크 표시돼 있는 거지. 부모 직업란에 보통은 이걸 가리고 싶으면 공무원이라고 썼을 거예요. 근데 검찰총장이라고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이 친구가 이과들이 받는 장학금을 문과로서 문과 거의 유일한 유일하게 친구였었죠. 받는 자, 여러분 조미는 알지만 심우정 딸은 잘 모르시잖아요. 신민경, 한동훈 딸도 여러분들 영어 알렉스 한만 알고 계시지만 본명은 한유진입니다. 이게 공평한 거지 언론으로 보면. 개 기레기들로부터 XX의 딸로 불리는 초능력을 가진 두 처자. 이미 검찰이 조국 사태 때 국민의 수준을 그만큼 높여놨기 때문에 그 수준으로 똑같이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사하시기 바랍니다. 더 원하는 것도 아니고 조국만큼만 하세요. 자, 이번에 영덕 군수가요 산불 직후에 개인 친문 모임에 가서 술 마셨다고 논란이 됐어요. 진짜 저 사람들을 보면 지금 오늘 이번에 그 저 김천 군수 된 사람도 자세히 보면요 느낌이 뭐냐면 얘들이 그냥 의전 받으려고 그 자리에 가는 거야. 진짜 국민들을 위해서 막 내가 뼈 빠지게 일해야 되겠다고 없어요. 자기 지역에 산불이 났는데 가서 술 마시러 가. 영덕 군수 김광렬입니다. 네. 또 뽑아야 되겠습니까? 자, 이진숙 4억 예금 재산 신고 또 누락. 도덕성 문제. 예전 기사가 아니고 최근 기사예요. 또 걸린 거예요. 4억 예금 재산 신고 또 누락. 아니 4억 예금은 누락을 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할 수가 없죠. 저거는 시스템상 바로 나오게 돼 있는데. 지금 고의적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고의적이죠, 거잖아요. 이거. 네. 그리고 4억이나 예금이 있을 수가 있나? 아 있을 수 있지. 김건희도 현찰성 금액만 60억이 제가 넘는데. 너무 간이 작아가지고. 아, 그렇지. 아유, 정말. 자 여러분 어제 이재명 대표가 국회 본회의장 나오는 모습이에요. 이 사람들 이거 보고 되게 반했대. 왜? 포스가 있잖아. 방탄복이 짠합니다. 아 그렇긴 하네. 방검복. 방금뭐 어제 이재명 대표가 딱 한마디 단칼로 잘랐던 것도 나중에 어록이 될 겁니다.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거죠. 윤석열이 해야죠. 너무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죠. 어제 이재명 대표가 SNS에 쓴 글인데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월급쟁이가 봉, 좌우 아닌 형평성의 문제. 대기업 초부자 감세로 우리나라 전체 조세 부담률이 떨어지는 와중에 근로소득세 조세 부담률만 증가했다고 합니다. GDP 대비 2015년 1.6%에서 2024년 2.4%로. 이러니 월급쟁이가 봉이냐라는 말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이 물가는 계속 올랐는데 근로소득세 기본 공제는 2009년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올린 후 16년째 그대로입니다. 사실상의 강제 증세를 당한 셈입니다. 2천만 월급쟁이들의 삶이 곧 민생이고 불공평을 바로잡는 일이 정치의 책무입니다. 근로소득세 기본 공제를 현실화하여 월급쟁이들의 유리지갑을 지켜내고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정책이 시급합니다. 네. 좌우의 문제도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제가 이재명 대표를 좋아하는 게 이런 점 때문에 그래요. 이런 멘탈이 그냥 정립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바라보는 시각이 부자 쪽이 아니고 정말 못 살았던 성남 상대문 시장의 그 중학생의 저는 이재명 대표가 시선이 머물러 있다고 보는 사람. 네. 자, 지브리풍 대통령 이재명. 이재명이라고 안 써 있는데도 이재명 같아요. 딱 느낌이 오죠. 오늘 나온 MBS 여론조사에 MBS 여론조사가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한테 좀 짜요. 짜죠. 좀 짠데 압도적이에요. 그냥 또 올랐습니다. 자, 이재명 33, 김문수 9, 홍준표 4, 오세훈 4, 한동훈 4. 끝 넘어가시고. 이게 온라인에서 제가 직접 이렇게 화면 캡처해서 갖고 온 건데 한번 읽어보세요.
이재명이 당선되면 170석의 집권 여당이 되고 지금 국회가 2년 차밖에 안 됐기 때문에 가장 힘이 셀 집권 2년 이내에 원하는 법안 뭐든지 할 수 있음. 거기에 조국혁신당의 야권까지 더하면 189석이란 막강한 국회 권력이 뒷받침해 준다면 개헌 빼고 단독으로 뭐든 다 가능한 상황이다. 3개월에서 6개월마다 특검 1개씩 통과시켜 돌리고 윤석열이 거부했던 거 다 보완해서 법안 통과시키고 한동훈처럼 시행령 몰래 고쳐서 찌질하게 할 필요도 없고 조직 개편이 필요하면 정부 조직 개편 법안 통과시켜 잘 정착할 수 있게 아예 제도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 게다가 대통령목 헌법재판관을 2명 더 임명하게 되면 6대3 구도가 되기 때문에 집권하고 국힘당 해산 심판 청구해 청구까지. 버리면 아니 저거 보고 내가 가슴이 벅차가지고 뭐 이재명 대통령 되면 계엄 내린다며 계엄을 왜 해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다 할 수 있는데 다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실 민주 3권 분립이잖아요. 국회에서 입법을 하는데 지금 41번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네. 이 정부 들어서. 네. 그래서 저희가 민주당이 지금 다수 당이지만 과반 이상의 의석을 가지고 있지만 아무리 법을 만들어도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이 조기 대선을 통해서 저희가 집권을 하게 된다면 저희가 멋대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정말 열심히 해서 지금 대한민국 위기잖아요. 많은 거를 저희가 바꿔야 되고 제대로 해서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데 저희가 입법 열심히 하고 예. 그럼 또 정부에서도 잘 그걸 집행을 해서 이 위기를 극복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까멜라 TV님, 이순옥님 꼬리 잡음료 하셨고요. 선플라워님 주문 대통령이라 부르기 진짜 싫은데 피창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전재산 몰수해 새날의 시작 화이팅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뉴스타파가 지금 명태균 PC를 완전 가져왔더만. 취식기가네요. 그래 가지고 다 와. 포렌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윤석열하고 대화 이런 거 다 들어있대. 야 그리고 하나씩 까겠대. 대하 드라마네. 대하 드라마. 대하 드라마. 네, 신납니다. 전 문득 이 시점에 옛날에 사극이 생각났습니다. 장희빈 입에 사약을 집어넣는 그 장면인데요. 이거는 장희빈 드라마 사극 나올 때마다 나오는 명장면이에요. 그렇죠. 너라 이것들아 와. 이 장면 보고 싶네요. 근데 이걸 왜 가져왔을까요? 그러게요.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자 지금 한덕수가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복현이가 저거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고 그 전부터 이야기를 했었어. 직을 걸겠다고 했죠. 근데 사의 표명하니까 눈치 게임 시작 1 지금 일어나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맞나 싶은 거 지금 최상목 입장에서. 그럼 빨리 지금 배에서 뛰어내려야 되느냐 마느냐. 그다음에 네. 이는 누가 외칠 것인가. 자, 그다음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복현 사의 표명 윤 대통령은 반대하지 않았을 것. 원래 저 상법 개정안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거예요. 맞습니다. 자, 지금 한덕수가 지금 깜짝 놀란다 이런 이야기고. 여러분 다시 한 번 말씀드려요. 국민 스스로를 믿으시면 돼요. 이 추운데 날새기로 그냥 집 나와버리잖아요. 물밥 드시고 저 일당 받고 나오시는 분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건 우리나라, 내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그렇죠. 자, 윤석열한테 한번 보여주고 싶은 장면 하나 있습니다. 나 진짜 내 마음 같아서 저래. 많이 준비하셨네요. 오늘 이런 거 여러 개 나오네요. 아우 속 시원해. 아우 속 시원해. 진짜 속 시원하지. 자, 내일 여러분들이 꼭 듣게 되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문 비천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와. 여기까지. 자, 손명수 의원님. 네. 여기서 밸런스 게임. 네. 국회의원 하실래요? 새날 패널 하실래요? 뭐야 그게. 새날 패널 하겠습니다. 야. 야. 그러니까 나 인간적 호감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손명수 의원 있잖아요. 이래 국회에 가서도 뭐 말 막히면은 본회의장에 올라가고 대장군 질문하다 노래 불러버려요. 저는 제가 만나본 중앙 부처 고위 공직자 분 중에서 최고로 소탈하신 분입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용인 지역 3개 지역은 다 방문도 하고 옛날에 지지 활동도 했는데요. 너무 좀
국토부 차관님이시라 그래갖고 연락을 못 드렸어요. 아이고, 아이고. 연락할 걸 잘못했어요. 네, 다음에 한번 뵈시죠. 예, 예. 자, 여러분, 마지막 소감 이제. 아, 저 할까요? 네. 아, 예,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저희가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진짜 넉 달 동안 이 엄동 소란을 견디신 우리 국민들이 우리 자식들에게는 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물려줘야 된다. 그 일념으로 버티신 거 아니겠습니까? 내일 8대0 파면 선고 확신하고요. 저희도 열심히 해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더 살기 좋은 대한민국 만들도록 미래에나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명수 잘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자, 손명수 의원과 함께한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